보여드림. 지나치게 보여드림. 말도 안 되는 거 보여드림. 해화로운 공연생활. 안녕하십니까, 대수입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리뷰입니다. 낙공 보셨는데 규현 카이 페어로 봤다. 그 전에 봤었던 민빅은앙이 외로움을 배웠으나 모르는 자와 외로움을 홀로 깨우쳐 아는 자의 대립이었다면, 규빅카앙은 외로움을 배웠으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외로움을 가르치려는 자와의 대립, 이렇게 느꼈답니다. 규현, 덩치가 좀 작고 목소리가 어려서 어린 빅터의 이미지가 강했다. 빅터의 광기를 표현하는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도 들기도 했다. 아니구나. 조정뱅이의 이미지가 가장 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카이 앙리는 춤이 기대 이상이었다. 카앙의 춤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적이고 멋있었다. 이상입니다. 카이님의 너의 꿈속에서를 듣고 프랑켄슈타인의 입덕을 한지라 카이님이 너의 꿈속에서를 불러주시는 것을 듣고 감동하셨다. 난 괴물을 부를 때 창조주에 대한 악감정보다 빨리 창조주한테 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겠다는 감정이 느껴졌다. 규현 자크는 생각보다 얌전했다. 상처 때 카이 괴물은 가장 냉정한 괴물이었던 것 같았다. 후회 때 규현 빅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슬펐다. 진짜 세상 다 무너진 기분이라 나도 너무 슬펐다. 밤공은 동빅택앙 사자성어 같다. 결론, 대레전이었어. 외로움을 이미 아는 자에게 더 큰 외로움을 주려 한 자의 대립. 첫인상, 둘 다 다리가 길고 너무 비율이 좋아서 왕자님들 느낌. 왕자? 와! 정태군 앙리가 질문입니까? 명령입니까? 전동석 빅이 부탁이야. 마지막으로 친구, 이때 눈물이 쫙. 전동석 빅의 춤을 굉장히 기대했었다.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 전동석 빅이 춤을 추려고 하는 순간 오페라 글라스를 들어 올렸다. 다리를 올리는 첫 순간 오페라 글라스를 내려놨다. 역시 사람은 완벽할 수 없구나를 느꼈다. 네, 다음은 노래입니다. 단하미 때 단 하나의 미래. 이거 줄임말. 단하미 때 박제 영상보다 부드러운 빅터의 설득과 박수를 들을 수 있었다. 너 꿈 때는 너의 꿈속에서. 너 꿈 때 탁하다는 평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고 진짜 잘하시. 그곳에서 부를 때 가장 아이 같은 괴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프랑켄슈타인 슬픈 극입니다. 채채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갔다가 눈물 한 바가지 쏟고 나왔다. 따뜻하다 못해 사람을 울렸다. 제이님의 리뷰에 보면 결론이, 스토리가 약간 아쉬웠던 것 빼곤 전부 다 좋았다. 스토리가 아쉬웠던 점은 조금 뻔하고 뒷내용이 전부 예상이 갔던 것. 하지만 애초부터 힐링극의 대가리 깨는 신선함 같은 걸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괜찮았다는 뜻이다. 근데 결말은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매우 좋았다. 근데 좀 아쉬웠다. 하지만 좋았다.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 배우들이 다 같이 화음을 쌓아가는 것도 좋았다. OST가 있었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한 번쯤 기회가 찾아오지. 손 내밀어 잡아봐. 놓친데도 괜찮아. 달을 쏘는 꿈을 꿔. 편지를 쓰며 사람들은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꿈꾼다. 길앗에서의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한 사람들은 꿈꾸는 동안 충분히 반짝인다. 달을 쏘는 꿈을 꾼다면 빗나가더라도 별이 될 것이다.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상품을 받은 것 아닐까? 어쩌면 작은 시골 마을의 하나뿐인 식당보다도 소중한 상품. 하우스 음악부터 독특했는데 그 시작과 동시에 몽환적인 느낌의 넘버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 몽환적인 느낌의 음악을 OST로 달라. 알컴퍼니 보고 있나? 그래도 마지막을 희망차게 끝낸 것 같아. 퍼시와 셀비 그리고 한나가 앞으로 더 행복하고 힘차게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제이님도 채채님도 최고 할인을 받았다는 것. 다음은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 우리 수은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베아리 시리즈 1에서 VOD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500원이면 영상 소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2,500원? 한 남자를 가지고자 하는 자매들의 잔인한 싸움 이야기. 겉으로는
남자를 둔 싸움이지만 사실 그건 그 당시에 극도의 정절을 강요받던 여자들의 성적인 욕망의 분출을 위한 싸움이며, 극중에 나오는 이제 페페라는 남자는 이제 자매들의 성적인 자유, 이제 해방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재에서 안무가 이제 다소 노골적인데, 이런 것들을 주저하다 보면은 여자들이 억압받던 어떤 성적인 이런 주제를 표현하지 못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좀 노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게 수은이님의 의견이시고, 저는 못 봤습니다만 공연을 하면 표가 없어. 완전 재밌고 탱고 안무가 매력적이라서 눈도 즐겁고, 좀 야하긴 한데 저는 아름답고 야하게 아름답고 이번 동화는 아주 아름답고 발기찬. 다음은 누나리 네개님께서 보내주신 리뷰입니다. 난쟁이들을 보고 나오니까 눈이 와서 쓴 리뷰.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동화 특집을 보내주셨죠. 동화 특집 때는 환상동화와 난쟁이들을 엮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쭉 적어주셨습니다. 그대로 한번.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는 마리아 브론 수도원을 배경으로 아버지 신의길을 가려는 수도사 나르치스와 그를 이제 동경하지만 신의길이 버거운 골드문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골드문트는 감성과 방랑가적 기질이 다분한 소년인데 나르치스를 따라가는데, 골드문트한테는 나르치스는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별자리 같다. 하지만 나르치스를 따르기에 골드문트는 약간 이제 버겁게 느껴진다. 결국 골드문트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삶의 빛이었던 나르치스를 따를 것인지, 새롭게 알게 된 세상을 따라 수도원으로 나갈 것인지, 골드문트는 수도원을 나와서 세상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마리아 브론 수도원으로 돌아와 나르치스를 마주하게 된다. 요거 2명 나오는 극인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김지원 배우님 진짜 잘생겼다. 김지원 배우님 노래도 미친다. 누나리 네개님의 눈특집 2탄 대학로의 눈하면 더 모먼트다. 거기서 눈이 딱 2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장면이다. 2월 20일 6시 최호중, 주민진, 신재범 공연 보신 분, 그때 공연 보신 분 당신들이 위너입니다 라고 리뷰해 주셨어요. 대학로 4대 비극 난쟁이들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도른자들이 거기 있다고 하고, 최우중 배우가 난쟁이들 출신이라니까 이해하셨습니다. 시작은 잔잔하고 감성적인 주민진 배우, 역시 존잘이다. 붕붕의 신을 지나서 드디어 광기의 최우중, 흥분한 40대 아재 그 자체인 크크크, 호중 사내의 웅얼거림의 민진 배우님의 우참 크크크,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알아듣는 그 느낌, 여기에 재범 소년까지 끼얹으니까 크크크, 피아노 바이올린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마저 우참 실패 크크크, 옆에 산장인가봐요 웃음소리가 웃어버리는 선생님들과 그걸 놀리는 민진 배우 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 영상 밑에 댓글로 2월 20일 본 사람들 크크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모먼트 입덕하고 우리 재범 배우 입덕하시라고 다들 TOM 더덕되시라고. 다음은 위치님이 보내주신 뮤지컬 난쟁이들 후기입니다. 백설을 위해서 추락하는 빛, 찰리를 위해 또다시 희생하는 이너, 아무 왕자라도 그가 왕자라면 일단 데려다 놓고 엔딩을 봐야 하는 신데렐라, 각자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난 싫다 그렇게 살기. 그래도 찰리도 공주랑 결혼하기 위해 몸을 감행했듯 뭐라도 하긴 해야 하나 보다. 그러나 현실은 동화가 아니기에 어찌되었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얼렁뚱땅 끝내고 책 표지를 그냥 덮을 순 없다. 뮤지컬 난쟁이들은 이런 삶 속에서 힘들거나 지칠 때 언제든지 꺼내보고 싶은 뮤지컬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23일 보여드림데이를 난쟁이들에서 했었죠. 보여드림데이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림데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동화나라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모두 기립, 뜨그덕 자세로. 그리고 찰리의 꿈, 찰리 엄마 아빠가 실제로 나와서 싸우는 걸 보여주죠.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 잘 계시죠? 다음은 우리 난쟁이를 할 때 광산에서 난쟁이들이 나왔을 때 크로이에 나오는 아기 귀신이 나오죠. 최민우 배우를 보면서 뭔가 낯이 익어서 계속 아는 척을 하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다가 하얀 빵 모아 하얀 빵을 먹고 싶어서 그들이랑 같이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찰리가
날 위한 보석이라고요. 그러면은 시데레우스의 케플러가 자연스럽게 등장해서 어릴 적 보았던 꼬리를 꾸리면 떨어지는 유성우 하면서 보석을 같이 짚고 오랜 날 그날 밤 어두운 하늘 밝혀주던 나의 꿈 담은 한 권의 책 난쟁이들과 시데레우스가 크로스로 만나는 백설공주와 난쟁이들 넘버에서는 난쟁이들이 계속 3명만 나왔고 우리는 잠이 없어요 이걸 부르는데 이건 어렸을 때 백설공주의 정확한 기억이 아니죠. 그래서 7명이 다 나온 거고 끼리끼리를 할 때 독방에 갇히는 신세라고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여러 사람들이 갇혀서 그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자, 다음 바로 이어서 크로이 공연 2월 18일 온라인 스트리밍을 했었죠. 처음에 오버추어 시작부터 듣자마자 크로이 저택 온 느낌이 나고 너무 그리웠어요. 유유유. 풍금 소리를 타고는 항상 저를 울리네요. 유유유. 결론은 뭐다? 지난 공연 이렇게 계속 눈물만 흘린다. 지난 모든 공연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마지막 리뷰는 더 데빌입니다. 우리 메이님이 보내주셨고요. 메이님은 후기를 매우 정성껏 써주십니다. 다른 분들도 정성껏 써주셨는데 메이님은 정성껏 이렇게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리뷰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이 끝나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님은 선과 빛과 어둠, 이성과 감성, 로고스와 파토스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성과 여성의 이항 대립이 교차한다. 조명 또한 세로와 가로로 교차되어 수많은 디멘션, 즉 차원을 만든다. 없음이 있음을 증명하진 않지만 있음이 없음을 전제적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식의 리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악과 선을 그은 것 또한 인간이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신격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블랙 X, 화이트 X 이 관계 이런 얘기까지 가셨는데 존 파우스트를 결정적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은 공매도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공매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셨어요. 주식 시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 간단한 예도 넣어주셨습니다. 비지정석 3만원짜리로 판매되고 있는 게 있는데 혼자서 얼마 뒤에 비지정석 만원에 판매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3만원짜리 자석이 있으니까는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3만원씩을 받고 이걸 사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만원이 됐을 때 이걸 사서 주면 차익으로 2만원씩을 버는 거, 없는 것을 가지고 파는 거, 이게 공매도입니다. 엑스 화이트와 엑스 블랙이 하고 있는 내기 거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 또한 어떤 개인의 비극에 투자했다. 이 대결을 하는 것, 이거를 공매도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자의 비극을 안고 살아간다. 이는 인간이 젊어지고 가야 하는 원죄이며 오직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함수에서 상수 없이 미지수 x를 구할 수 없듯 인간 없이 x를 정의 내릴 수 없다. 어찌하여 그들의 구원은 항상 고통이 모두 끝난 후에야 주어진. 이거 너무 슬픈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오늘은 처음으로 편집 영상으로 요즘 모반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니다, 라이브가 낫다 이러면 다시 라이브 하겠지만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